안녕하세요, 홍씨입니다. 오늘 신형 팰리세이드 풀체인지 이미지가 공개가 되었습니다. 바로 사진부터 보도록 해볼게요. 좌측이 오늘 공개된 신형 팰리세이드 이미지이고요. 우측은 현행 판매되고 있는 팰리세이드입니다. 일단 팰리세이드는 2022년에 페이스리프트가 되면서 현재 이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요. 페이스리프트 디자인 기반으로 신형 팰리세이드는 조금 더 다부진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플랫폼의 변화도 있는데요. 기존 팰리세이드 같은 경우는 N2 플랫폼을 사용하고 있었고요. 신형 3세대 팰리세이드 같은 경우는 N3 플랫폼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재원이 아직까지는 공개가 되진 않았는데요. 다만 기존의 팰리세이드 같은 경우는 전장이 4,995m였기 때문에 신형은 아무래도 5m가 넘어가지 않을까라는 예상이 듭니다. 일단 전면부의 디자인부터 보면 DRL부터 해가지고 그릴과 전체적인 면적이 달라져서 그런지 한 체급 커 보이는 느낌이 듭니다. 팰리세이드는 정확히 말하면 준준형 SUV에 속하는데요. 뭔가 대형급으로 진화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플랫폼도 바뀌고 세대 변경도 되다 보니까 금형 틀의 변화도 상당히 많이 이루어졌는데요. 과거의 팰리세이드 같은 경우는 곡선을 상당히 많이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루프 라인부터 시작해서 보닛의 캐릭터 라인 같은 경우도 곡선을 많이 사용하고 있었는데요. 신형은 이쪽 A필러부터 직각의 형태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신형 카니발이나 아니면 신형 산타페의 느낌과 상당히 흡사합니다. 아무래도 패밀리 룩을 위해서 변경을 많이 시킨 것 같아요. 그리고 본인 라인 같은 경우도 직선형을 많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왠지 운전을 했을 때, 운전석에 앉았을 때 전폭이 조금 더 크게 느껴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엠블럼도 바뀌었어요. 구형 같은 경우는 여기 그릴 앞에 엠블럼이 적용이 되어 있었는데요. 신형은 여기 보닛 위쪽에 적용이 되면서 2D 엠블럼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변경폭은 아무래도 라이트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존의 팰리세이드는 이쪽에 주간주행등이 들어오는 형태였고요. 헤드라이트는 여기 보닛 아래쪽에 들어가면서 또 트림마다 다르긴 하지만 캘리그라피 기준으로 이쪽에 방향지시등과 비상등이 나왔습니다. 저는 이거 볼 때마다 너무 신기했었거든요. 근데 신형은 디자인부터 섹션이 아예 변경이 되었습니다. 전면의 DRL 같은 경우는 수평형을 사용하고 있지만 섹션을 분할을 해놔서 정확히 말하면 수직형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라이트가 기존처럼 세로형으로 들어오지만 분할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5칸으로 총 나눠지면서 왠지 이 아래쪽에 헤드라이트가 들어오는 형상일 것 같습니다. 지금 공개된 이미지는 주간주행등만 들어오고 있는 것 같은데 이쪽에 헤드라이트가 들어오는 형태인 것 같고요. 그리고 아직까지 실체를 보지 못했기 때문에 정확하진 않지만 비상등이라든지 방향지시등을 켰을 경우에는 이쪽에 라이트가 뭔가 변경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자세히 보시면은 이게 분할된 헤드라이트가 아니라 주간주행등이 가운데 이어져 있는 타입입니다. 이게 제가 너무 사진이 어두워가지고 임의적으로 좀 조도를 높여놨는데요. 이 중앙부에 보시면은 이어진 타입의 주간주행등까지 들어옵니다. 요거는 뭔가 신형 그랜저의 느낌도 같이 가져갈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이 그릴의 면적도 상당히 많이 확대가 되었습니다. 기존의 팰리세이드도 그릴의 면적이 굉장히 컸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인기가 많았지만 북미에서도 팰리세이드는 꾸준한 인기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준준형이긴 하지만 대형급에 속하는 디자인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았었는데요. 신형도 마찬가지로 아직까지는 준대형 세그먼트긴 하지만 대형을 노리는 디자인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확한 재질을 파악하기는 어렵지만 왠지 하이글로시에 약간의 크롬 디테일이 마감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자세히 보면은 뭔가 막혀져 있는 것 같거든요. 지금 이 이미지가 뭔가 설원에서 찍은 것 같은데 이쪽에 보시면 반사가 됩니다. 그러니까 안쪽에는 뭔가 액티브 플랩 이런 것들을 넣어놔서 왠지 공기 저항 개수라든지 공력이 기존보다 조금 더 좋아지지 않았을까 예측이 됩니다. 그리고 범퍼도 상당히 많이 변경이 되었는데요. 기존 팰리세이드 같은 경우는 유선형을 많이 사용하고 있었고요. 또 아래쪽에는 빗금이 쳐져 있는 크롬 디테일이 대다수로 마감이 있었던 반면에 신형은 그런 빗금도 없어지고 뭔가 좀 심플해졌습니다. 그러니까 디자인의 디테일이 사라지고 전반적인 심플함을 강조한 스타일인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공개된 사진은 총 3장이기 때문에 후면 디자인은 없고요. 또 측면 디자인은 여기서 볼 수가 있는데요. 현재 지금 보시는 신형 팰리세이드는 캘리그라피 트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휠이 21인치가 적용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데요. 역시 신형이기 때문에 휠 디자인도 좀 더 예쁜 게 들어가 있습니다. 기존의 팰리세이드 디자인도 나쁘지 않았는데 신형은 여기서 조금 더 심플함을 추가를 시킨 것 같고요. 또 자세히 보면은 멀티 스포크 타입으로 해서 디테일을 살린 것 같습니다. 타이어는 정확한 스펙을 알 수가 없네요. 그리고 사이드미러의 디자인도 상당히 많이 달라졌습니다. 기존의 팰리세이드는 비상등이나 아니면 방향지시등을 켰을 경우에 이쪽에 이 사이드미러 쪽에도 불이 같이 들어오는 형태였거든요. 근데 신형 팰리세이드는 형상이 아예 달라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비상등이나 방향지시등을 켰을 경우에는 끝에 쪽에 라이트가 별도로 들어오는 타입일 것 같다라는 예상이 들어요. 그리고 쭉 다시 원경으로 보니까 윈도우 라인도 상당히 많이 변했습니다. 기존의 팰리세이드는 마찬가지로 이렇게 유선형이나 곡선형을 상당히 많이 사용하고 있었고요. 또 실제 실내에 앉았을 때에도 개방감이 나쁘지가 않았습니다. 그리고 3열까지 있는 8인승 차량이다 보니까 공간에 있어서는 부족함이 없었는데요. 신형은 왠지 모르게 랜드로버 느낌이 많이 납니다. 직각형을 많이 사용하면서 창문의 세로 길이가 조금 더 넓어지게 느껴집니다. 이거는 실제로 타봐야지 정확하게 알 수 있겠지만 아무튼 윈도우 라인도 상당수 많이 변화가 되었고요. 도어의 캐릭터 라인 같은 경우도 되게 뭔가 랜드로버의 디자인과 흡사하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루프 라인도 여기 지금 이 차량은 루프렉이 별도로 들어가 있는데요. 기존의 팰리세이드의 루프렉은 바디와 좀 가까이 붙어 있었는데 신형 팰리세이드는 진짜 오프로드, 막 험지 구간을 갈 수 있는 차량처럼 약간의 이런 롤바가 더 튀어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사진을 좀 더 축소하면은 과연 같은 차량이 맞는 것인가 싶을 정도로 상당히 많이 달라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외장 컬러도 기존과 비교했을 때 신규 컬러가 4개가 추가가 되어서 총 8가지 중에 하나를 고를 수 있다라고 하는데요. 오늘 공개된 사진의 외장 컬러가 정확히 나오진 않았지만 왠지 모르게 갤럭시 마룬 펄 컬러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참고로 신규 컬러는 에코트로닉 그레이 펄과 캐스트 아이언 브라운 펄, 갤럭시 마룬 펄과 마지막으로 클래지 블루 펄까지 기존에 있었던 컬러가 아닌 신규 컬러이기 때문에 궁금해요. 실제로 보면은 어떤 느낌일지 상당히 궁금합니다. 그리고 비교적 최근에 공개가 되었었던 아이오닉 9 같은 경우도 이 외장 컬러가 상당히 독특한 것들이 많았었는데요. 팰리세이드도 아이오닉 9처럼 조금 유니크하고 독특한 외장 컬러를 좀 가져가려는 느낌이 듭니다. 자, 이 좌측은 신형이고요. 우측은 기존 팰리세이드입니다. 오늘 공개된 외장은 여기가 끝이고요. 지금 루프 라인을 보시면은 멀티 선루프가 들어가 있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그 외에는 별다른 게 보이지가 않습니다. 사실 후면부 디자인이 가장 궁금했었는데 오늘 공개된 사진은 전면부와 루프 라인 그리고 측면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신형 팰리세이드에서 가장 많이 달라진 것 중에 하나가 바로 9인승 시트의 도입입니다. 기존 팰리세이드 같은 경우는 사실 8인승까지밖에 선택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카니발에 비해서 가져갈 수 있는 혜택들이 좀 적었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9인승 이상이 아니기 때문에 버스 전용 차로도 탈 수 없었고요. 또 개소세 면제라든지 아니면 사업자이신 분들은 부가세 환급도 불가능했는데요. 신형 팰리세이드는 9인승 시트가 도입이 되면서 카니발에서 가져갔었던 버스 전용 차로와 개소세 면제 그리고 부가세 환급까지 같이 가져갈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참고로 지금 이 좌측에 있는 사진은 기존의 팰리세이드 8인승 배열이고요. 여기서 어떻게 시트가 들어가느냐, 중앙부에 시트가 추가가 됩니다. 그러니까 배열이 총 3 플러스 3 플러스 3이 되는 거죠. 여기서 옵션에 따라서 뭐 7인승도 추가를 할 수 있다고 하긴 하는데 아무래도 버스 전용 차량의 혜택이 가장 크게 느껴질 것 같아서 저는 9인승이 가장 많이 팔리지 않을까라는 예상이 듭니다. 자, 그리고 현재 보시는 차량은 신형 팰리세이드의 실내 사진입니다. 확실히 풀체인지를 거듭해서 그런지 마감새라든지 인테리어 완성도가 상당히 뛰어나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신형 팰리세이드의 인테리어 디자인 컨셉트는 프리미엄 리빙 스페이스라고 하는데요. 한마디로 말하자면 집 안에 온 것처럼 편안한 느낌을 줄 수 있는 인테리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눈에 봐도 기존과 비교했을 때 뭔가 느낌이 많이 달라요.
구형 팰리세이드 같은 경우는 외관에서는 유선형을 많이 사용하고 실내에서도 유선형이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직선형들을 많이 사용하고 있었는데요. 신형 팰리세이드는 외관에선 직선형을 많이 사용하고 실내에서는 오히려 라운딩된 디자인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가령 도어 캐치도 정확히 보이진 않지만 뭔가 라운딩이 많이 되어 있죠. 구형 같은 경우는 도어 캐치가 그냥 심플한 기본적인 타입으로 들어가 있었는데 도어 캐치의 디자인부터 신형 팰리세이드는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센터 패시아를 보면은 신형 현대차답게 CCNC가 포함된 커브드 디스플레이가 적용이 되어 있고요. 기존 팰리세이드 같은 경우는 클러스터와 인포테인먼트가 가깝게 붙어 있긴 하지만 정확히 말하면 파노라믹 형식은 아니었거든요. 시대상에 느껴지는 디자인을 가지고 있었고 또 우측에 보시면은 좀 불필요한 베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공간은 활용을 할 수가 없는 공간이었는데 신형은 알뜰하게 이렇게 직각 형태로 디스플레이가 들어가 있어서 훨씬 더 깔끔하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클러스터라든지 인포테인먼트로 보면은 CCNC가 적용이 되어 있어서 다양한 기능들, 최신 기능들을 사용할 수 있고요. 또 HDA2와 고속도로 주행구조 2도 기능이 지원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스티어링 휠 디자인도 신형 그랜저나 아니면은 신형 산타페에 들어간 것과 거의 비슷한 게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핸들 중앙부에는 드라이브 모드에 따라서 불빛이 변동이 되는 픽셀 디지털 라이트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 좌측에는 에이다스를 위한 버튼들과 우측에는 미디어를 위한 버튼들이 있고요. 또 하나, 기존 팰리세이드 오너분들이 가장 좀 배 아플 만한 소식인 것 같습니다. 팰리세이드는 기어 방식이 많이들 아시다시피 이렇게 버튼형으로 들어가 있었는데요. 버튼형은 호불호가 강한 기어 방식이었기 때문에 저도 버튼형은 사실 그렇게 선호하진 않았는데 신형은 칼럼식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 차량을 실제로 운용을 했을 때 사용성에 있어서 편리함이 좀 더 올라가지 않았을까라는 예상이 들고요. 또 공조 시스템의 변화도 상당히 큽니다. 기존 같은 경우는 기어 셀렉터에 위치해 있었는데 신형은 이렇게 센터 쪽에 별도로 들어갑니다. 우측에는 송풍구와 함께 미디어를 위한 버튼들, 그리고 바로 아래쪽에는 공조 시스템을 바꿀 수 있는 터치 디스플레이인 것 같습니다. 아이콘도 최신 현대차와 기아차에 들어가는 아이콘과 거의 흡사한 게 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통풍 시트도 지원을 하고요. 열선 시트와 핸들 열선 이런 것들도 디테일하게 적용을 할 수 있습니다. 디자인이 대시보드부터 달라져 있는데요. 기존에는 약간 계단식으로 들어가 있었는데 신형은 대시보드의 높이가 조금 높아진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자세히 보니까 HUD도 같이 들어가 있고요. 재질도 소폭 변경이 된 것 같습니다. 기존 팰리세이드는 우드 무늬가 포함이 되어 있는 가니쉬가 적용이 되어 있었고요. 근데 이게 패턴이 기존에는 가로 형태였는데 신형은 세로 형태로 들어가면서 좀 더 우드의 결을 느낄 수 있는 가니쉬가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앰비언트 라이트의 범위도 달라졌어요. 지금 보시면 이게 정확히 말하면 앰비언트 라이트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위쪽에 약간의 파란 색깔 불이 들어오거든요. 또 아래쪽에는 은은한 무드 등이 들어오면서 왠지 투톤 방식의 앰비언트 무드 라이트를 가져가는 느낌이 들고요. 기존 같은 경우는 여기 아래쪽에 송풍구 아래쪽과 도어 쪽에 앰비언트 라이트가 들어왔죠. 그래서 신형은 왠지 투톤 라이트를 가져갈 것 같고요. 도어 쪽에는 이 아래쪽에 기존에는 선형으로 앰비언트 라이트가 들어왔는데 신형 팰리세이드는 무드램프 느낌으로 은은하게 무드등 느낌으로 들어오는 것도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도어는 신형으로 오면서 좀 더 심플하게 변한 것 같아요. 재질이 대다수가 나파 가죽으로 포함이 되어 있는 것 같고요. 또 기존과 비교했을 때 이 도어 캐치도 상당히 아래쪽으로 내려온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메모리 시트는 기존하고 동일한 위치에 들어가 있지만 버튼이 좀 라운딩이 들어가 있죠. 메모리 시트는 총 2단계로 설정을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윈도우 버튼들도 기존에는 좀 이렇게 라인을 넣어놨거든요. 근데 신형은 좀 아이오닉 시리즈 느낌으로 평평하게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센터 쪽을 보시면은 현대차 최초로 1열 가운데 좌석이 활용이 가능한 센터 콘솔이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데요. 아쉽게도 오늘 공개된 실내 사진은 이게 달아서 가운데 시트가 올라가 있는 모습을 볼 수는 없지만 조금 더 확대해 보면은 이 암레스트를 위로 올렸을 때에는 이 부분이 왠지 헤드레스트가 되지 않을까라는 예상이 듭니다.
그래서 가운데 좌석을 활용도에 따라서 쓸 수도 있고 안 쓸 수도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가운데 시트 덕분에 9인승이 추가가 돼서 앞서 말씀드렸던 버스 전용차로도 6인 이상이 탑승했을 경우에 갈 수가 있고요. 또 개소세 면제와 부가세 환급 등도 포함이 되기 때문에 요거는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기존 팰리세이드 오너분들이 이게 가장 부러울 것 같아요. 또 자세히 보면은 센터 쪽도 상당히 많이 달라지긴 했어요. 일단 CCNC가 도입이 되면서 지문 인식, 이 지문 버튼 인식 시스템도 들어가 있고요. 또 무선 충전 패드도 바로 여기 운전석 쪽에 있기 때문에 바로바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C타입 충전 포트도 무려 3개나 들어가 있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중앙부의 이 버튼은 좀 픽셀이 깨져서 어떤 버튼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요거는 실차를 보면은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컵홀더도 여기 조수석 쪽에 가까이 들어가 있고요. 암레스트도 기존에는 그냥 일반적으로 열고 닫는 타입이었던 반면에 신형은 양문형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확한 옵션 상태가 오늘 공개가 되진 않았지만 왠지 이 열선을 켰을 경우에는 제네시스 라인업에 들어가는 차량들처럼 암레스트에도 같이 열선이 들어가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해보고요. 또 UBC 살균 기능도 암레스트 안쪽에 포함이 되어 있을 것 같습니다. 기존 팰리세이드에는 암레스트 열선이나 아니면 UBC 살균 기능이 없었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옵션의 상당수가 변화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예측이 들고요. 가니쉬는 약간 우드 느낌이 느껴지는 그런 가니쉬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내 컬러도 약간의 변경이 있었는데요. 신형 같은 경우는 블랙과 그레이 투톤, 브라운 투톤, 네이비 투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크 그레이 투톤까지 들어가면서 총 5가지 중에 하나를 고를 수가 있다고 합니다. 지금 보시는 이 컬러는 왠지 브라운 투톤일 것 같은데 투톤이라는 말이 무색하게 브라운의 사용 빈도가 상당히 많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신형 팰리세이드의 가장 큰 다른 점은 앞서 말씀드렸던 9인승 시트의 도입이고요. 또 하나는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의 도입입니다. 많이들 아시다시피 2.5 가솔린 터보 엔진을 약간 개량해서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이 지금 보시는 신형 팰리세이드에 도입이 될 예정이라고 하고요. 이게 아직 인증이 끝나지 않아서 가솔린 차량을 먼저 출시한 다음에 하이브리드는 추후에 출시가 되지 않을까라는 예측이 들고요. 또 파워트레인도 대거 변경이 되었습니다. 기존의 팰리세이드는 3.8 가솔린 차량과 2.2 디젤 차량 이렇게 총 2가지 파워트레인 중에 하나를 고를 수가 있었는데요. 신형은 이 2가지 엔진이 모두 다 삭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어떤 게 들어가느냐, 세타3 기반의 2.5 가솔린 터보 엔진과 또 이거는 국내에 출시가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람다3 V6 3.5 엔진도 들어갈 전망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2.5 가솔린 터보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까지 도입이 되다 보니까 이제는 이 팰리세이드에서는 디젤 파워트레인을 아예 볼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근데 기존의 팰리세이드 같은 경우는 디젤을 선택하자니 고민이 많이 들고 3.8 가솔린을 선택하자니 배기량이 크다 보니까 자동차세가 비싸서 상당히 고민이 많이 드는 차종이었는데 이것들을 신형에서 대폭 좀 해결을 했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렇게 디자인 3장만 공개가 되었지만 파워트레인도 요 정도 약간의 공개가 되었고요. 또 가격 같은 경우는 그리고 가격 같은 경우는 플랫폼도 변화가 되었고요. 파워트레인도 싹 다 변하고 또 부분 변경이 아닌 완전 변경, 세대 변경이다 보니까 가격 상승률이 다소 크지 않을까라는 전망이 듭니다. 그래서 실제로 현행 팰리세이드 3.8 가솔린 같은 경우는 시작가가 3,896만 원이었는데요. 여기서 신형 같은 경우는 2.5 가솔린 터보 기준으로 약 400만 원 정도 비싼 4,200만 원대 정도에 출시가 되지 않을까라는 예상이 들고요. 다만 2.5 터보 가솔린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는 정확하게 오피셜에서 공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출시가 아마 미뤄지지 않을까라는 예측이 한 1% 정도 되긴 합니다. 자, 이렇게 3세대 팰리세이드 풀체인지 이미지 사진을 보았습니다. 실제로 보면은 어떤 느낌이 들지 모르겠지만 일단 사진상으로는 완벽에 가까운 풀체인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실차를 보게 되면 빠르게 여러분들께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저의 영상이 재밌고 도움이 많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안녕. 빵!